네, 조금 전에 발표된 사망자 수 2명이 늘었습니다. 153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부상자 103명입니다. 자, 지금 사상자 서울 경기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참사입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고 네. 구체적인 사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어떤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많은 분들이 압사당했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뭐 그 장소적인 가능할까요? 그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요. 예.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계기가 될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바닥에 어떤 특정 부위에 돌출부라든지 계단이 있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을 헛디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다양한 그 뭐랄까요 가게들이 있죠. 예. 뭐 술집이나 음식점, 뭐 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그 관심을 끌 만한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누가 있었거나 예. 행위가 있었거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많이 이게 사람이 몰려들었거나 물론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그 결정적인 그 사고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지 않았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예. 지금 뭐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장이 지금 정리가 좀 됐으니까요. 네. 아마도 뭐 우리나라는 어딜 가거나 여러 요소에 그 CCTV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참혹했던 그 인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CCTV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관계기관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이 지금 진행돼야 될 거고 또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사망자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서 현재까지 153명. 어제 새벽부터 1차 집계 때가 사망자가 59명이었는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예. 부상자 중에서도 중상자가 많아서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초기에 그 정도도 많은 인원인데 예. 정말 더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아마 온 국민이 고대를 하고 빌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이 그 사망자가 나왔고요. 예. 참 뭐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저도 어제 밤에는 그 보도가 사망자 2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예, 2명으로 근데 시작됐죠, 점점 늘더니 애초에. 40명대, 100명대. 근데 이렇게 늘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압사 사고라고 하는 네. 것이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넘어지거나 이럴 때는 뭐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뭐 골절이 되거나 사실 이런 것들도 위험한 거긴 하지만 예. 그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런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그러나 이런 그 압사가 된 상태에서 심정지가 왔거나 호흡이 중단이 됐거나 이런 예. 것들은 외상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유견상이요. 생명이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예. 심장이나 폐기가 되겠죠. 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급격하게 그 사망자가 늘어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망하신 분들 153분 중에서 여성 사망자가 남성 사망자보다 숫자로 보면 네. 2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요인이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신체적인 요건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제일 흔하게 우리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는 우리 콩나물 시루라는 전철 있고 네. 버스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타면 예. 그 건장한 성인들 틈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낑겨져 있으면 그 학생 어때요? 답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그 뭐 폐쇄 공포증까지 느끼고 예. 또 아기들은 또 울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여건이 이번 현장에서 있었다, 재현됐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넘어졌다. 그랬을 때 누가 많이 사망을 하겠어요. 네, 건장한 사람보다는 예.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하고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여성분들이 사망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죠. 아. 그런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된 상황에서 남자들은 어쨌든 힘이 조금 더 힘이 세니까 좋죠. 본인이 예. 방어하려고 미는 힘이 좀 그렇죠. 있을 텐데 그래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여성분은 계속 뭐 압박을 여성분이나 당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것이 신체적으로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밑에 깔린 사람들이 받는 하중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예. 뭐 보통 성인의 몸무게를 50 내지 한 80kg 정도라고 봤을 때 네. 4~5명만 그 위에 엎어져 있어도 뭐 50kg만 봐도 한 300kg 가까이 되는 네. 거죠. 예. 그것이 과연 위에서 누를 때 뭐 정말 특수한 사람이 아닌다면은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네. 또 이번에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워낙 골목도 좁았고 약 네. 55평 정도 그리고 가장- 내리막길이어서 더 예. 피해가 큰 겁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 저도 거기를 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그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맵을 띄워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 예. 뭐 심지어는 3m도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길이가 보통 한 40m, 50m 이어져 있고요. 예. 그것이 이렇게 또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네네. 그런 결절점도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 인근 어디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거나 거기서 어떤 이목을 끌 만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로 확 모이죠. 모일 수 있죠. 예. 그래서 또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이 좀 이렇게 상태가 고르고 이 장애물이 없었다라면 그나마 좀 난데 바닥도 사실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고 그 바닥 자체가 또 경사도 져 있고 예.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그 불리한 조건이 아주 총체적으로 그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서도 많은 정상들 다른 나라에서도 애도의 마음을 같이 표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 압사사고 이렇게 대규모는 처음인데 그 전에도 뭐 이렇게 기억나는 유사한 압사사고가 것은 있었을까요? 이거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지만요 예. 있었습니다. 60년대 1월 초에 그 귀성객들이 서울역에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네. 거기서 넘어져서 31명인가 사망한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5년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상주에서 그 네. 공연장에 한 5천 명 이상 되는 인원이 동시에 몰려서 입장하려고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넘어지고 이래서 거기서 또 11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두 가지 사고는 이거와는 또 조금 더 상당히 다른 여건이라든지 상황 전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른 부분은 또 있죠. 네. 그렇군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그 전날에도 몰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할로윈데이가 과거에도 이제 뭐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뭐 코로나가 한참 막 이럴 때는 그러지 못했겠지만 예.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거고요. 예, 예. 그렇지만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큰 사고는 없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계기관에서도 뭐 좀 방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뭐 또 준비는 하긴 했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우리 시민들 자체도 과연 뭐 그런 것까지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방심 내지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그 좁은 특히 이태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좁은 골목에서 많은 행사가 특히 헬로윈 행사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지금 뭐 뒤 사고 발생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미리 그런 거를 좀 조심하려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사람 많이 몰린다면 어떤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질서 정연하게 뭔가가? 일단은 너무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고밀도로요. 무슨 각종 국가 행사나 이런 거 볼 때도 저 정도로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볼 때도 저 정도로 고밀도로 한 거는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 봤어요. 예, 예. 광화문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을 때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성인도 이 사진을 보면 발 한 짝을 옮겨놓기도 어려운 예, 예. 이 정도로 밀집돼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몇 명이 넘어지게 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은 했지만 네, 이 눈앞에서도 쉽게 꺼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좀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예. 얘기도 나옵니다. 현장 인근까지는 빨리 가죠. 예. 네. 갔으면 뭐해요? 정작 그 사고 압사돼 있는 그 시민들인데까지 가기에는 경찰, 소방 너무나 힘든 여건이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어느 정도래야 삐집고 들어가죠. 예, 예. 네. 또 도로가 뭐 좁고 사람은 많고 차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차가 거기서 또 무리하게 진입한다면 정말 또 더 끔찍한 제2의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구조 구급대원의 진입도 늦어졌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압사돼 있는 상태에서 심정지가 돼 있던 그 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예. 정말 빠른 시기인데 그 자꾸 골든타임 얘기가 나오는데요. 길어봐야 4, 5분인데요. 예. 그 진입이 어려우니까 구조대원이나 경찰에 4, 5분을 벌써 대부분 다 잃어버리는. 그 이후에 물론 그거 지났다고 해서 모두 다 사망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생존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네. 보시는 화면이 그거거든요. 네. 소방대원이 도착을 했는데 압사당한 그 사람들 아래쪽에 깔린 사람이 꺼내려고 하는데 못 네. 꺼내는 네. 거예요. 못 꺼내죠. 상황이. 예. 그 무게가 뭐 수백 킬로 이상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계로 끌어다니는 건 말도 안 되는 예. 거고요. 또 무리해서 또 여러 명이 당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그렇죠. 아니죠. 몸이 다칠 수가 그러면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자꾸만 뭘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참 송구스러운데요. 그러게요. 주변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과연 원만하겠느냐라는 얘기죠. 예. 너무 뒤에서 또 시끄러워서 막 사람이 차져 있고 네. 주변은 굉장히 또 시끄럽고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심폐소생술하는 장면 저희가 현장 화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소방대원, 의료진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 배운 분들은 되게 많이 도와드렸고 네네.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황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심정지 상황을 당했을 때 그걸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길거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이런 현장에서 예. 물론 다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그러나 그런 부분에 서투른 분들 또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막상 그런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그 심폐소생술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보기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황스럽죠. 저분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당황해요. 예. 다리가 떨립니다 이거. 예, 예. 그래서 알아도 제대로 못하는 거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 프로가 아닌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뭐 알면 뭐 다행이겠지만 예.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알고 할 수 있다면 모르면 119에서 전화하세요. 그러면 일단 소방관하고 통화가 되면 일단은 거는 자체만으로도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심적 안정도 올 수 있고 그렇군요. 그분은 전문가예요. 아마 세부적으로 아마가 아니라 실제로 세부적으로 상황을 물어보고 이렇게 조치하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줄 거고요. 또 그것도 여의치 못하다. 예. 네.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열어서 뭐 어떤 포털 사이트든 뭐 너튜브든 아, 어디든 빨리 들어가서 찾아봐라. 심폐소생술 키세요. 그거 2, 3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옆에다가 그 스피커폰을 해놓고요. 예. 그거대로 따라서 하셔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네 우왕좌왕하면서 시간 예. 버리는 것보다 그럴 빨리 예. 찾아보거나 전화 걸어라. 그래도 이제 도움을 줄 분이 항상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거 심폐소생술하고 이 환자 돌보느라고 사실은 그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럴 때는 주변에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딱 지정을 하세요. 거기 아저씨, 거기 누구 꼭 119에다 신고 바로 해주세요라고 명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네.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행사가 당장은 이제 워낙 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다 모든 행사가 이제 어느 정도 취소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예. 이것이 뭐 영원히 취소되는 건 아닐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뭐 축제성 이런 것들이 네. 지속적으로 있을 텐데 많겠죠. 예. 좀 더 그거에 대한 대비책, 인원 통제라든지 또는 그 교통 통제라든지 안전 요원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예. 시민들도 역시 조금 더 선진 의식을 가지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질서를 외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될 때 이런 사고를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